네, 안녕하세요. 경상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좀 긴급하게 좀 수업 녹화를 했는데요. 제 여러분들이 그 수학 형사평가를 풀고 그 어려운 점을 좀 쓰는 것 중에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분수라는 게 좀 어려워서 문제를 푸는데 자꾸 틀리고 좀 힘들다라고 좀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분수에 대해서 좀 약간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수업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뭐 분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 나는 분수의 곱셈, 나눗셈, 덧셈, 심지어 응용 문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풀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혹시나 내가 몰랐던 개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그냥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넘어가 주시고요. 만약에 분수가 좀 어렵다, 나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분수를 적어볼게요. 분수는 일단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용어들을 잘 아셔야 돼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예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 여기서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용어들이 바로 전체예요. 그리고 부분. 원래 분수라는 거 개념 자체가요. 1보다 작은 숫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물건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니면 먹을 걸 나누는 과정에서 보통 만약 두 개가 있는데 두 명이 나눈 다음에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 명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럴 때는 대체 빵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나눈 것, 그 반으로 쪼갠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는 물음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뭔지는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숫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분수라는 개념이에요. 이 분수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표기라고 합시다. 분수의 표기. 표기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자,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라고 쓰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분수의 뜻,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자,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좀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약속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약속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2시에 양평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 이해하시나요? 아니죠. 양평역과 2시라는 것들을 외워놓고 양평역과 2시를 외워놓고 왜 2시에 만나야 할까를 생각하시죠. 네, 똑같아요. 분수의 뜻과 표기 쓰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예요. 네, 외운 다음에 왜 이렇게 썼으며 각각의 쓰여진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는요, 분모분의 분자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전체를 분모만큼 똑같이 나눈 후, 전체를 분모의 수만큼 똑같이 나눈 후에 분자만큼 선택한 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전체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전체가 무엇이 될지는 몰라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전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피자 한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쿠키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초콜릿 뭐 20cm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분모의 수만큼 똑같이 나눈 후 분자만큼 선택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8분의 3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분의 3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전체가 뭔지 몰라요? 전체를 8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3개만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좀 주워 봅시다.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이에요. 전체가 피자 한 판일 경우, 피자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요즘 네모난 피자도 있지만 선생님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피자 한 판을 똑같이 8개로 나눠야 돼요. 자, 이렇게 나눠봅시다. 지금 4개로 나눠져 있죠? 자, 이렇게 하면 8개로 나눠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모만큼 나눈다고 했을 때 뭐라고 들어가냐? 똑같이, 그쵸? 이 8개가 똑같이 나눠져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똑같이 안 나눴어요.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8개가 똑같이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되나요? 3개를 선택하면 돼요. 분자가 3이니까. 그러면 3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자 한 판을 8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를 선택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8분의 3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방법으로 전체를 예를 들어서 뭐 쿠키 8개라고 했다. 전체가 쿠키 8개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쿠키 8개가 하나의 전체예요. 이 전체를 똑같이 8개 나눠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 선택해요? 3개. 짠, 짠, 짠. 그럼 봅시다. 이 3개를 선택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8분의 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8분의 3. 물론 우리는 이거를 쿠키 3개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가 쿠키 8개로 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8분의 3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자도 3조각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3조각이라고. 하지만 전체가 피자 한 판이라고 했을 때 분수로는 8분의 3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분수의 어떤 기본적인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들이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분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 기억해 둡시다. 자, 전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분모분의 분자라고 쓰며 분모만큼 똑같이 나눠진 것 중에서 분자만큼 선택한 것이 분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수에는 또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 3개로 나눠지는 책도 있고요. 4개로 나눠지는 책도 있어요. 오늘은 4개로 나눠볼게요. 4개. 첫 번째는 단위 분수예요. 단위 분수. 두 번째는 진분수. 세 번째는 가분수. 네 번째는 대분수예요. 지금까지 충실하게 수학 학습을 해온 친구들은 지금 이 4개가 다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래도 한번 짚어봅시다. 단위 분수는, 자, 분모는 상관없어요. 분자가 1이다. 자, 분자는 뭐였죠, 아까? 분모분의 분자. 위에 있는 거죠. 전체를 분모만큼 나눴을 때 분자만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몇 개로 나누든 하나만 선택한 분수예요. 이걸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1 이런 것들.
그럼 이 분수가 왜 분수의 종류 중에 하나로 들어갔느냐? 이 분수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수학의 기록상으로는 고대 이집트 시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00년이 넘었죠. 4,000년 전에,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분수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했던 분수가 바로 단위 분수예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분자가 1이 아닌 분수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뭐 2분의 3 이런 분수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분수만 가지고 분수를 사용해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죠. 이 단위 분수는 이 분수의 약간 조상님이다. 분수의 조상님이 단위 분수다. 그 이후로 이제 발전되면서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라는 개념들이 이제 하나둘씩 추가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진분수는 뭐냐? 분자보다 분모가 큰 분수. 네, 이걸 진분수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자와 모를 썼기 때문에 뭐 아들보다 엄마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어쨌든 분모가 분자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3 그렇죠? 분모는 4고 분자는 3이에요. 3은 4보다 작기 때문에 4는 3보다 크기 때문에 진분수가 되는 거죠. 3분의 2도 있고요. 5분의 4도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분수들이 있겠죠. 네. 다음 가분수예요. 가분수는 진분수랑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 분자가 더 커요. 뭐보다? 분모보다. 그러면 뭐 3분의 4 그렇죠? 뭐 4분의 뭐 100, 5분의 6 뭐 이런 분수들이 수없이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쯤에서 좀 똑똑한 친구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면 진분수예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가분수입니다. 그쵸? 자, 분자랑 분모랑 같을 때는 무슨 분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뭘까요? 분자랑 분모가 같아요. 그럼 무슨 분수라고 할까요? 자,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니까 외워두세요. 자, 가분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다 가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추가되느냐? 뭐 3분의 3, 4분의 4, 5분의 5. 다 이런 분수들은 다 가분수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대분수입니다. 대분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수와 진분수의 조합. 자연수와 진분수로 되어 있는 분수. 예를 들어서 1과 2분의 1, 5와 4분의 3, 100과 200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네. 자연수와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또 똑똑한 친구,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1과 2분의 3은요, 대분수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1과 2분의 3은요, 분수는 맞아요. 근데 대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연수와 진분수의 조합이 대분수라고 개념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에서 답을 대분수로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답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1과 2분의 3은 2와 2분의 1이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면 2분의 2가 1이니까 네, 자연수 부분에 1이 더 추가돼서 2와 2분의 1이라고 써야지 이게 대분수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통분하거나 분수의 덧셈 뺄셈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이 대분수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덧셈과 뺄셈, 네, 모에, 분수에, 네, 분수의 덧셈과 뺄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분수는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요. 지금 6학년이 된 여러분들은 분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다 배운 겁니다. 이미 배워왔어요. 그리고 6학년이 돼서 분수의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의 개념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분수의 나눗셈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여기서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 자, 뭐가 있나.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분모가 같은 경우에 분자의 덧셈과 뺄셈이 가능해진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분모가 같아야지만 분자의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3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이걸 지금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분수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없는 친구들은 실제로 오답을 이렇게 씁니다. 5분의 2. 왜 이렇게 쓴 거예요? 5는 2 더하기 3이니까 2는 1 더하기 1이니까 위에 있으면 더하고 밑에 있으면 더한 거예요. 그래서 5분의 2를 쓴 거예요. 이런 오답이 실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은 웃어서 넘길 수 있지만 웃어서 못 넘기는 친구들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2분의 1에서의 1과 3분의 1에서의 1 이거 두 개 같을까요? 물론 지금 이 2분의 1과 3분의 1이라는 덧셈에서는 전체는 같다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체가 같을 경우에 2분의 1에서의 1과 3분의 1에서의 1 여기서 1 두 개 같을까요?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1과 1의 크기 비교하면 자, 여러분 1과 1 초등학교 1학년한테 1과 1은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도 같아요 라고 할 겁니다. 그쵸? 네. 같아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2분의 1에서의 1과 3분의 1에서의 이 1 두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 않아요. 누군가 더 커요.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전체가 같다고 세웁시다. 전체가 같아요. 전체가 같을 경우에 자, 2분의 1은 전체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전체를 똑같이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3분의 1은 전체를 똑같이 자,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누가 봐도 2분의 1에서 이 1이 더 큽니다. 그쵸? 3분의 1에서 1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분의 1에서 1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분의 1에서 1이 크다 라고 표현돼요. 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1과 1이 있을 때 1이 더 큰 상황이 오는 거죠. 물론 이게 분수일 경우에만. 네. 그래서 덧셈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과 1을 더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1과 1이 더할 수 있을 때는 뭐냐면 이 1과 1이 같을 때만 더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2분의 1에서 1과 3분의 1에서 1이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그럼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과랑 배를 더해서 사과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랑 자동차랑 더했을 때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사람과 사람을 더하면 사람 두 명이 되는 거지 사람과 자동차 한 대를 더했다고 해서 2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숫자에서의 그 1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과 3분의 1은 이렇게 더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 만약 분모가 다르다면, 만약 더하거나 빼는 두 수의 분모가 다르다면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분모를 같게 만들어지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 작업을 뭐라 그러느냐? 통분이라고 합니다. 통분. 통하게 하는 거죠. 뭐를? 분수를 통하게 하는 작업을 통분이라고 하고요. 통분은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과 3분의 1의 이 두 수를, 지금 분모가 2와 3으로 다르죠? 이거를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전체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 있고요. 그렇죠? 맞죠? 이 같은 경우는 전체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선택됐어요. 전체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이 네모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모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모가 같다는 건 뭐냐면 나누는 방법이 똑같아야 돼요. 나누는 방법. 나누는 모양이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지금 얘는 세로로 두 개로 나눴고 얘는 가로로 세 개로 나눴어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나눠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누는 방법이 똑같으려면 3분의 1에다가는 2분의 1이 나눈 방법처럼 이렇게 가로로 선 하나 그어주고, 그렇죠? 2분의 1에는 3분의 1에서 나눠진 것처럼 세로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나누는 방법이 똑같죠? 똑같이 몇 개로 나눠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똑같이 6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분수가 바뀌어요. 자, 아까는 2분의 1이었어요. 왜냐면 전체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뀌어요. 전체를 몇 개로 나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까 분수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전체를 분모만큼 나눈 후 분자만큼 선택했을 때 분모분의 분자라고 쓴다 그랬죠. 그러면 전체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6개로 나눴어요. 그럼 이거는 전체를 6개로 나눈 것 중에, 그렇죠? 분자만큼 선택해 볼게요. 몇 개 선택하죠? 3개. 얘는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로 나눈 것 중에 몇 개가 선택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는 하나가 선택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누고 보니까 두 개가 선택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럼 두 개, 이게. 그럼 여기서 2분의 1과 6분의 1은 같은 거예요. 3분의 1과 6분의 2는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분의 1과 3분의 1의 더하기는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와 같다. 그죠? 그럼 봅시다. 이거 3개에다가 이거 2개를 더해요. 지금 1의 크기가 같아요. 그쵸? 1의 크기와 모양이 같기 때문에 더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전체를, 이게 3개 더하기 2개. 그럼 몇 개가 될까요? 이거 2개를 더하면. 똑같이 전체를 6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더하기 2개.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눈 것 중에 몇 개가 선택되나요? 5개. 6분의 5가 됩니다. 자, 분모가 같을 경우에 분모는 더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분모를 더할 수는 없어요. 이 분모는 약간 어떤 의미 같은 거예요. 6개로 나눠진 거다. 6개로 나눠진 거다라는 뜻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6개로 나눠진 것 중에 3개를 선택한 것과 6개로 나눠진 것 중에 2개를 선택한 거야.
그러면 전체를 6개로 나눈 것 중에 몇 개가 선택되냐면 5개가 선택돼.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준 상황.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서 분자에 들어가는 1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걸 통분이라고 했다고 했죠? 이 통분이 된 상황 속에서 덧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4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수업을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지거나 아니면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